F-35 속도 능가하자 미 예상 뛰어넘는 한국. KF-21 양산 1호기 긴급 수출 속보. 국산 엔진 독점 특허 최대 규모 생산. 방위사업청은 10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 K 개발센터에서 KF-21의 전반적인 사업 계획을 공유하는 양산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사청은 3월 20일 제16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F-21 최초 양산 계획을 의결한 이후 6월 25일 업체들과 초도 물량에 대해 각각 양산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체계 통합과 엔진, 능동 이상 배열, SA, 레이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IRST, 전자광학 표적 획득 추적 장비, EOTGP, 통합 전자전 장비, EW 스위트 등을 포함한 20대 물량 예산은 약 2조 6,320억 원이다. KF-21의 초도 양산 물량은 당초 40대였지만 공대공 미사일 무장 시험 등 성능 검증이 필요하다는 국방연구원 KIDA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20대 물량은 올해, 나머지 20대 물량은 내년에 추가 계약할 예정이다. KF-21은 현재 80%의 개발이 진행됐다. KF-21의 특징은 진화적 개발 방식이 적용된 플랫폼이다. 블록, 블락, 개념을 적용해 블록 단계의 40대 초대 물량은 기본 비행 성능과 공대공 전투 능력을 구비한다. 독일 딜사의 단거리 미사일 AM-2000과 영국계 MB데이사의 중거리 미사일 미티어를 장착해 2026에서 2028년 공군에 전력화될 예정이다. 이후 추가 무장 시험을 거쳐 공대지 전투 능력을 구비한 블록으로 진화할 예정이다. 미국산 제이담 합동 직격탄과 한국형 GPS 유도폭탄 KGB 등이 장착될 예정이다. 특히 현재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도 KF-21에 탑재된다. KF-21 블록은 2032년까지 80대를 생산해 공군은 총 120대의 KF-21을 운용할 예정이다. KIA는 이날 착수회의에서 양산 1호기 조립 착공을 기념하는 행사를 갖고 국내에서 개발된 최첨단 자동화 설비를 공개했다. 자동화 공정은 그간 작업자가 일일이 손으로 하던 드릴링 작업을 로봇으로 대체하고 크레인이 옮기던 각 블록들을 자동 물류이동 장비 AGV가 대신하도록 한 게 특징이다. 방사청은 자동화 설비 도입으로 조립 과정의 정확도가 높아지고 생산 효율이 극대화돼 제작 기간 단축뿐만 아니라 군으로 적기인도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2. 유럽 국가들 북한 불법 환적 감시 적극 참여 인태지역 유럽 안보의 중요 올 들어 유럽 국가들이 북한의 불법 환적을 감시 활동에 적극 참여에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엔 전문 카페널의 해체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을 주요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탈리아가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다목적 전투함 라이몬도, 몬테큐콜리함을 한반도 인근에 파견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북한의 불법 해상 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이탈리아가 이 같은 활동에 참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탈리아 네덜란드 대북제재 이행 감시 첫 참여 비슷한 시기에 독일 해군 함정 바덴비르텐베르크 호위함과 프랑크푸르트 암마인 보급함이 대북제재 위반 감시 활동을 벌였는데 독일의 이 같은 활동은 2021년 이후 두 번째였습니다.
당시 독일 국방부 대변인은 포하의 독일의 이 같은 기여는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와 대량 살상무기 WMD 추가 확산을 방지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5월 말과 6월 초엔 네덜란드가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감시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영국은 지난 4월과 6월에 각각 북한의 불법 환적 활동을 감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결의 2375호에서 석탄과 석유, 해산물 등 북한의 금수 품목의 밀수를 막기 위해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 등을 금지했습니다. 이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은 항공기 또는 함정을 한반도 인근 등지에 파견해 해상 감시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북대서양조약기구, 네토 소속 유럽 국가들이 북한의 불법 환적 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에 적극 참여에 주목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지난해 4월과 10월에 각각 해군 구축함과 초계기를 파견해 대북제재 이행 감시 활동을 벌였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를 역임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25일 포와의 전화통화에서 점점 더 많은 나라들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이 유럽 안보와 번영에 매우 중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유럽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인식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정보분석관 출신으로 북한 등의 제재 회피 활동을 추적해온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나토 국가들의 이 같은 활동이 계속 주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벡톨 교수는 유럽 국가들의 참여가 더 활발해진 것은 지난 4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 카패널이 해체된 이후 철저한 감시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3월 28일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고 보고하는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되면서 4월 30일자로 전문가 패널이 해체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유럽 국가들의 대북제재 감시 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쳤다고 벡톨 교수는 말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전쟁을 지원하는 행위가 유럽 국가들과 나토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로버트 우드 주요엔 미국 차석대사는 지난 13일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 수십 기와 컨테이너 1만 8천여 개 분량의 군수품과 관련 자재를 조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벡톨 교수는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탄약과 미사일을 러시아로 확산시키는 것이 어떤 위협인지 매우 공개적으로 말해왔다면서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그 다음은 어느 나라가 될지 알 수 없기에 이는 유럽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기라고 설명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도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등 무기 지원이 유럽 국가들이 대북제재 감시 이행 참여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동기부여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나토 국가들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있어서 협력을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맥스웰 부대표는 말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추구하는 같은 생각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들이 안보 협력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는 훈련이나 제재 집행 활동, 그리고 항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활동 등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벡톨 교수는 나토 국가들의 더 빈번해진 대북제재 집행 참여는 최근 미국이 나토
국가들에게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역할을 더할 것을 독려한 데 따라 지난 몇 개월간 나온 결과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나토는 올해 워싱턴에서 열린 정상회의를 비롯해 3년 연속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4개국 정상들을 초청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6월 네덜란드 해군 호위함 트롬프함이 일본 주변 해역에서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순찰 임무를 수행하던 중 중국군 항공기들이 접근하며 위협 비행을 하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외무성 대외정책실장명에 담화를 내고 최근 영국과 캐나다, 프랑스, 뉴질랜드 등이 한반도 주변 수역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군함과 군용기를 보내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북한 불법 활동에 대한 감시와 관련해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각국은 특히 제재를 집행하기 위한 직접적인 개입의 영역에서 스스로 행동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의지가 있다면 수색과 압수 작전을 더 공격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면서 대부분의 국가는 제재 집행을 위한 직접적인 개입에 있어서는 스스로 행동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2016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전문 카페널에서 활동한 다케우치 마이코 전 위원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 환적 활동은 통상공해에서 벌어진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케우치 전 위원은 25일 부하와의 통화에서 유엔 회원국은 선적국의 요청이 없을 경우 물리적으로 개입할 의무가 없다면서 이는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인명피해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백톨 교수는 대량 살상무기, WMD, 확산방지 국제협력체인 확산방지구상, PSI에서 종종 언급되는 문제점 중 하나는 해군 함정의 부족기라면서 이로 인해 제재를 제대로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